오! 와! 오! 해리 케인! 케인! 아, 기 올라간 거야? 아직 올라간 거야? 봐야 될 것 같아. 기 올라간 거야? 이게 VR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끝이야. 지금은 그냥 옵사이드 된 거 같아. 옵사이드가 찍은 것 같아. 이건 VR 없는 게 좀 억울하겠다. 미들스브로가 맨유를 꺾고 그리고 16강에 올라와서 토트넘마저 넘어서서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되면 맨시티에게 승리한 팀이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에 있던 벌리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지금 2부 리그 8위에 머무르고 있는 미들스브로에게 패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선발 라인업을 봐도 이게 후보 명단이 아니거든요. 저 힘 빡 주고 왔죠. 이게 아무래도 이 토트넘이 6일 뒤에 에버튼하고 경기인데 아직 시간이 좀 다음 경기까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무래도 FA컵에 그냥 주전으로 나온 경기였고 힘을 빼지 않은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들스브러에게 패배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들스브러보다 경기력 자체도 더 안 좋았다. 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미들스브러가 훨씬 더 좋은 공격 찬스도 많았고요. 기록을 봐도 토트넘이 경기 한 중반 이후까지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도어티에 빈 골대에 이제 슈팅하는 그 장면을 제외하면 위협적인 찬스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일단 오늘 경기 좀 생각을 해보면 미들스브러가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정상적인 지금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맨시티를 이길 때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벌리할 때 질 때는 또 정말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지난 경기 리즈 만났을 때는 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근데 오늘 또 미들스브러 만났는데 아주 또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면서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토트넘의 얇은 스쿼드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체력적인 문제일까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토트넘이 주전으로 나왔지만 이 라인업이 리즈전과 동일한 라인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경기를 뛴 상태에서 선수들이 이 주중에 경기에 나온 상태고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밀릴 때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없었죠. 레길론도 이제 코로나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에메르송은 이제 정말 도어티한테 지금 밀린 상황이고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베르바인을 제외하면 모우라도 오늘 부상이니까 명단에서 없었고 하다 보니까 토트넘의 지금 선수단 자체가 너무 얇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 끝나고도 계속해서 불만을 얘기했던 것처럼 토트넘은 지금 선수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이제 공격 상황에서 케인이나 클루셉스키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다 이제 좀 부진한 경기였어요. 특히 오늘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위주로 좀 많이 경기를 보셨을 테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잃어버린 횟수도 많았고 그리고 볼을 경합할 때 미들스브러의 수비진에게 좀 밀리는 모습도 자주 나왔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선발로 나왔던 뭐 케인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수들을 교체해줄 수 없는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가 아주 많이 문제가 있다. 너무 얇다. 너무 얇고 그 스쿼드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이제 공격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좀 수비가 많은 팀을 상대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제 좀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특히 중원 라인에 클루셉스키를 제외하면 지공 상황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없어요. 아무래도 저 손흥민과 케인이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합작골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저 선수들의 플레이는 역습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단단하게 만드는 팀을 상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그 한 번의 창의성이 이 경기를 좌우할 때가 많은데 그런 창의성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좀 큰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죠. 은돔벨레나 로셀소나 이런 선수들이 다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도 이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에릭센이 이적한 이후로는 그렇게 패스를 뿌려줄 선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중원 라인에서 윙크스가 턴오버가 너무 많고 호이비에르도 턴오버가 너무 많고 중원에서 패스가 안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되고 그럼 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악순환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주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했죠. 거의 이제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한 경우가 많은데 거의 박투박처럼 이렇게 그렇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당연히 토트넘이 수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히트맵이 나온다고 쳐도 미들스브러와 경기를 할 때 이런 히트맵을 가져간다?
라는 건 분명히 토트넘이 공격하는 상황 그리고 빌드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뭐 미들스브로는 맨유도 이기고 토트넘도 이기면서 미들스브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누가 나와도 이기는 이 마음으로 지금 올라갔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좀 어수선한 경기였었기 때문에 VAR이 없는 경기다 보니까 네. 이 케인의 득점 장면에서 케인의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는데 그게 이 리플레이 보니까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억울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 중계 화면이 끊겨서 후반전에는 경기를 한 2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경기 화면이 안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날 때는 추가 시간이 마지막에 3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2분 40초에 끝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경기 왜 저 갑자기 끝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어수선한 경기 속에서 토트넘이 패배까지 기록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선발 라인업을 다 들고 나온 경기였는데 연장 전까지 가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이 경기 패배가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많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 토트넘은 아주 안 좋은 경기였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새벽에 다 이 지루한 경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